한 내년 정도 되면 테슬라를 넘어섭니까? 저희 조만간 테슬라 잡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톤앤매너의 차코치입니다. 오늘은 옆에 계시는 유지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주제는 고객 경험 관리입니다. 파푸짐에서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50평 기준의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에서 6명의 강사가 분주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동선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3년 이상 운동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시고 재등록하는 비율도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모두 다 공개해 주실 거죠? 네, 공개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고객 경험 관리인데, 고객 경험 관리가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고객이 누군지를 먼저 우리가 그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은 누군가 일단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저희가 입지하고 있는 조건이 어디냐면은 한남동에 있고 압구정동에 있고 그리고 도곡에 있고 뭐 대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조금 높은 동네에 있는데요. 이 소득 수준이 좀 높은 동네의 그 주민들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의 이제 타겟층이 되겠죠. 그럼 이들이 좋아하는 서비스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네. 소득 수준이 높으신 곳에만 위치하고 있다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은 고객분들께서도 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더 좋은 서비스를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파푸짐에서 네. 오랫동안 운동하시는 이유는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운동을 많이 해보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딱 트레이닝을 받으면 이 사람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전공법밖에 없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게 정답인데, 대신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받아보셨던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게 잘 잘 먹혔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잘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의 그 분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는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는 단정하고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트레이너들이 트레이닝을 해주는 그런 곳을 좋아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들이 입장하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입장 후, 그리고 이용하시는 거, 그리고 퇴장하는 그 모든 동선을 파악해서 각각의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고 그 각각의 접점에서 고객들이 느끼는 감정 상태나 점수들은 어떤지를 좀 알아보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는 또 설문을 한번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점수가 막 나오죠. 뭐 입장할 때 뭐 예를 들어서 0점부터 5점까지 점수가 있다면 0점은 뭐 안 좋다, 불만족한다, 그리고 5점은 아주 만족한다라는 척도가 있을 텐데요. 입장할 때 이제 저희가 되게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특히 도곡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왜냐면 지하에 있고 일단,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음식점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점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그 복도 그 구간에서의 그 고객들이 느끼는 경험은 아마 점수가 낮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죠. 낮게 나왔고. 근데 들어왔을 때 또 입장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안내 데스크를 지나서 탈의실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셔서 뭐 정수기에서 물을 드시고 트레드밀로 가서 준비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로우로 가서 이제 메인 운동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존이나 뭐 다시 트레드밀로 이동해서 정리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탈의실로 간 다음에 퇴장하시는 그런 것들이 고객 경로인데, 각각 그 경로마다 그들이 느끼는 점수가 어떤지를 한번 저희가 본 거죠. 그러면 점수가 낮은 곳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점수가 높은 곳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곳이고, 그럼 낮은 곳은 왜 낮은지를 고민해 봐야 되고, 이 낮은 곳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 되게 좋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업장 문이 열리자마자 좋아, 와우 이렇게 좋다라고, 와우, 네. 좋다라는 그 감정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오감 만족 프로젝트라는 걸 했죠. 일단은 들어오셨을 때 향이 좋아야 됩니다. 향 중요하죠. 향 엄청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향을 써봤고 저희한테 맞는 향은 교보문고 향이 딱 맞더라고요. 저희 회사랑.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나오는 그 시그니처 향을 또 쓰고 있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 조도도
저희는 전구색을 다 씁니다. 그리고 눈의 피로도나 그런 것들이 좀 낮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밝기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음악이 엄청 중요해요. 차코치님이 파프짐 DJ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음악 해주죠? 적절하게 심박수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음악인데 약간 불규칙적인 음악을 좋아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장르로 치면은 소울풀 하우스가 되게 네, 맞아요. 온도도 되게 중요하고 습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매뉴얼에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21도를 유지합니다. 21도. 네. 그리고 겨울철은 18도에서 한 21도 정도를 유지합니다.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 습도가 너무 낮아져요. 네,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습도도 40에서 70%. 40에서 70%. 네. 그래서 40% 미만으로 습도가 떨어지게 되면 또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40에서 70%를 유지하는 습도를 유지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예의 바른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갖췄을 때 회원님이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와우하고 좋은 경험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뭐 탈의실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뭐 시설이 미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청결이 어떤지에 따라서 회원님들이 불편한지 아니면 좋으신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문을 열고 입장해서 퇴장하는 데까지 그 동선, 고객 여정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운동하는 구간이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준비 운동, 본 운동, 정리 운동이 될 텐데 50평 규모에서 실제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25평에서 3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파프짐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나요?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일단은 정사각형 구간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뭐 스트레칭 존하고 그리고 트레드밀, 유산소 존이 좀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큰 플로어는 이제 메인 플로어로 쓰고 그 벽 쪽에다가 다 이제 그 머신이라든지 렉이라든지 그런 기구들을 배치를 하죠. 예, 그래서 다양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데 일단 그 6명의 그 선생님들이 계신데 6명의 회원이 만약에 동시에 딱 수업을 한다. 그러면 트래픽이 되게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죠. 네. 병목 현상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트래픽을 최소화시켜 주는 게 또 고객 경험을 좋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딱 6명 다 같이 뭐 유산소 운동을 하겠다. 저희는 트레드밀 일단 4대거든요. 근데 그럼 2명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부터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서 뭐 준비 운동을 할 때 2명은 유산소 운동 기구 쪽에서 가서 하고 2명은 스트레칭 존 쪽에서 하고 2명은 뭐 좀 메인 플로어에서 다이나믹 웜업을 하면서 동선을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본 운동이죠. 본 운동에서는 많이 하는 운동이 이제 선호하는 운동이 고립 운동이에요. 네. 물론 이제 스쿼트나 맨몸 형태의 운동도 있겠지만 이제 고립 운동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6명에서 6명의 고객과 함께 했을 때는 12명이잖아요. 네네네. 그 트래픽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의 운동 성향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모두가. 강사에 대한 성향, 운동에 대한 레슨 루틴이 되겠네요. 그렇죠. 레슨 루틴이나 어떤 기구를 잘 사용하고 어떤 그 존에서 많이 움직이는지를 6명이 서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각각 회원님들의 특성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저 회원님은 뭐 좀 강력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럼 렉 쪽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실 거고 저 회원님은 좀 그 유산소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뭐 유산소 운동 쪽에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좀 체력이 약하신 분이다. 그러면 뭐 스트레칭 존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 그 각각 고객들의 특성도 좀 알고 있어야지 동선을 서로 양보하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운동 스타일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동시간대 하는 모든 회원들의 그 체력적인 특성이나 뭐 여러 가지 특성들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이 트래픽을 알아서 조절합니다. 알아서 막 이렇게 조절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싸우잖아요? 이제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 자리 양보 안 하죠. 그냥 렉 앞에서 나 렉 쓸 거야. 네 회원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난 내 회원만 생각할 거야. 이렇게 되면 회원들도 알거든요. 그 분위기를.
아, 파워렉에서만 23세트 하는 거. 그래서 그 차가운 분위기를 회원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 경험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정리해 보면은 그 고객과 강사에 대한 성향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병목 현상이 없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양보, 세 번째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게 바로 이런 팀 플레이에서도 같이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매뉴얼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고객 그 플로우 차트, 서비스 플로우 차트라고 해서 고객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트래픽이 어디에 걸리는지를 확인하고 이때는 서로 이 트래픽이 안 걸리게끔 우리가 잘 한번 의논해서 하자라는 걸 선생님들끼리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고객의 동선부터 일단 파악하는 게 첫 번째인 거죠. 그래서 한번 서비스 플로우 차트를 다들 그려보시고 어디서 트래픽이 걸리고 어디서 회원들이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이제 운동을 하신 분들이 30% 이상이에요. 네. 그 말은 바로 나 혼자서 운동을 만족감을 느끼신 분들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회원님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네, 그거를 이제는 NPS라고 하죠. 순수 추천 지수라고 하는데 네. 이 순수 추천 지수가 파프지미 점수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82점 나왔습니다. 82점이면은 네. 그 위에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테슬라가 90점 되니까요. 그러면은 한 내년 정도 되면 테슬라를 넘어섭니까? 저희 조만간 테슬라 잡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그 NPS라고 Net Promoter Score라고 순수 추천 지수라는 점수가 있어요. 그게 0점부터 10점까지가 있고 그 세 구간으로 나뉘는데 0점부터 6점까지는 그 비추천자예요. 그냥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7점, 8점은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9점, 10점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이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정말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사람들 9점, 10점 점수가 나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네. 그 50명이고 그리고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 7점, 8점 점수가 나온 사람들이 20명이고 그리고 나는 여기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 라고 한 사람들이 비추천자가 30명이라고 하면 추천자에서 비추천자를 뺀 값이 NPS 점수인 거예요. 추천자에서 비추천자를 뺀 값이 바로 NPS군요. 네. 그래서 이제 50점에서 그 아까 30점을 뺀 값이 네. 20점인 네. 거죠. 그러면 그 회사의 고객 추천 지수는 이제 20점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NPS를 조금 전에 이제 테슬라와 비교를 하긴 했지만 혹시 휘트니스랑 비교한 자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에는 아직까지 없고요. 외국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국 사례가 있고요. 2010년도 영국 사례가 있고 그리고 2012년도 그 북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600개 이상의 클럽에 한 30만 명 이상의 그 회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추천해주겠다라는 사람이 47%가 나왔고 그리고 비추천자가 20%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2010년 영국의 그 평균 점수는 27%. 그렇죠. 47에서 20 빼면 27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2년 북미 자료도 있어요. 북미 자료 보시면 그 200개 이상의 클럽에서 약 10만 명 이상의 회원들한테 또 이거 조사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추천해주겠다라고 하는 추천자가 한 58%. 58%. 네, 그리고 비추천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한 16% 정도 나왔거든요. 그럼 58에서 16을 빼면 42%. 네, 그렇죠. 42점이 나온 거죠. 네. 근데 저희가 그 설문을 했을 때는 82점 정도가 나온 거고, 그 테슬라는 뭐 90점이 넘는 기업인 거고. 네. 지금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피트니스 사례입니다. 네. 그러면 피트니스 클럽, 피트니스 센터죠. 네. 센터에서의 NPS 점수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에서는 이 NPS 값이 아무래도 그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는 회원을 케어하는 그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케어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NPS 점수가 높습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서 방치된다거나 뭐 그런 구간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가 점수가 더 높을 거예요. 근데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끼리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높은지 낮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데이터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가든 필라테스든 뭐 피트니스든 그 PT 스튜디오든 운영하고 계신 그 사업체 그 운영자 분들께서는 요거를 한번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이 값이 왜 필요하냐면 이 값을 알아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점수가 50점이다. 근데 A라는 서비스, B라는 서비스를 해봤더니 다음 점수가 70점이 됐어요. 그러면 이 A, B 서비스는 좋은 서비스거든요. 근데 우리 점수가 예를 들어서 50점인데 뭐 아무것도 안 했던지 아니면 뭐 서비스를 했는데 오히려 점수가 30점 떨어졌어. 그러면 이 서비스는 안 좋은 서비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할 수 있어야지 개선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어야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점수가 꼭 필요하니까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네, 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파푸짐에 대한 고객 관리 경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이제는 강사로서 유지상 대표님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 그 유지상 대표님께서는 뭐 동업을 10년 넘게도 하셨지만 네, 강사 활동으로도 10년이 넘게 동안 하셨죠. 그래서 네네. 가장 오랫동안 함께 운동하신 회원님은 어느 정도까지 운동하셨는지도 궁금을 하고, 네. 네, 그 또 재등록률도 어떻게 보면은 이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재등록률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2007년부터 그 트레이너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2007년 후반에서 2008년 그때 이제 저한테 처음 트레이닝을 받으신 회원님이 계세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몇 년이죠? 뭐 한 13년, 4년 그 정도. 네. 13년, 14년 차 네, 회원님이 계시고요. 네, 그 정도 회원이 계시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면 그렇죠.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 그냥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재등록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되게 높았고 아주 좋았는데 요즘에는 약간 관점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티칭을 정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를 정말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옛날부터 정말 트레이닝을 오랫동안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회원님들은 제가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50세 후반까지도 이분들은 꼭 케어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50세 후반이 네, 되시더라도. 네. 왜냐면 현장감을 잃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그 후배 트레이너들한테 꼭 비전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꼭 트레이닝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신규 회원이거나 아니면 소개 회원이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 선생님들한테 다 넘겨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원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데 회사의 운영이나 그런 쪽에 조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 제가 그분들을 다 케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일단 회사가 발전도 해야 되니까 예전만큼은 잘 못하는 게 솔직히 사실이죠. 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13년이 넘는 고객분이 아직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 네, 굉장히 네, 존경하고요.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현실에서 생각하시는 관점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티칭 아니면 코칭이죠. 맞아요. 어떻게 하면 더 레슨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노력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이제는 회사를 바라보시고 다른 직원분들도 더 많이 이렇게 네. 더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지상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꿈에 그리는 네, 이런 파푸짐이 잘 성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네, 앞으로 더 좋은 네,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또 와주실 거죠? 네. 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피트니스 톤앤매너의 차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